안녕하세요. 짱쌤과학의 장은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마찰력이라고 하는 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마찰력. 그럼 이 마찰력의 이 단어 중에서 마찰이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찰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접촉했을 때 두 물체를 서로 문지르는 행동을 마찰이라고 해요. 우리가 두 손을 서로 비비거나 문질렀을 때 손을 마찰시킨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바로 마찰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작용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해요. 그럼 마찰력의 정의를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마찰력이란 두 물체의 어디에서? 접촉면에서 나타나요. 접촉면에서 나타나는데 이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래 그림을 볼게요. 여기 커다란 널빤지 위에 나무도막이 놓여 있어요. 이 나무도막을 끌던 밀던 이 나무도막을 운동시키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 나무도막을 오른쪽으로 운동시킨다 라고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힘을 줘야겠죠. 이때 이 물체가 잘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의 힘, 마찰력이 생깁니다. 그럼 방해하는 힘이니까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그리고 두 물체의 어디에서? 바로 접촉면에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접촉면에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힘을 마찰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찰력은 반드시 접촉했을 때만 일어나는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접촉력 중에 하나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마찰력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선 별표 하나 하고요. 마찰력의 방향과 크기 둘로 나누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마찰력 방향부터 볼게요.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죠. 그래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요. 예를 들어 여기 그림을 하나 그려볼까요? 바닥에 공이 굴러가고 있었어요. 그럼 공이 굴러가다가 떼구르르르 굴러가다가 어느 순간 멈추게 되죠. 왜 멈추죠? 그렇죠.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찰력이 어디에서? 바로 공과 바닥 사이 여기에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해요. 그래서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점점 속력을 늦추도록 하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공이 굴러가다가 정지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움직이지 않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바닥에 굉장히 무거운 물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밀기 위해서 아주 힘들게 낑낑대고 있어요. 엄청 힘들어 보이죠? 이 물체는 굉장히 무겁다고 할게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이 이 물체를 밀고 있어요. 즉 힘을 주고는 있어요. 하지만 물체는 꿈쩍도 하지 않아요. 즉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체에도 마찰력이 작용하는 걸까요? 그렇죠. 작용하죠. 왜?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준 힘 방향으로 물체는 쓱 미끄러져야 돼요. 하지만 힘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죠. 이 힘과 반대 방향으로 물체와 바닥 사이에서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만약에 물체가 운동하고 있었다면 마찰력은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만약에 물체에 힘을 줬는데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힘을 준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물체의 운동 방향이나 힘을 준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마찰력의 크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크기.
예를 들어 눈바닥과 울퉁불퉁한 흙바닥이 있습니다. 지금 이 둘은 무엇이 다르죠? 그렇죠. 이 표면의 거칠거칠한 정도가 달라요. 그렇죠? 여기에 똑같은 상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자를 힘을 주어 밉니다. 영차, 영차 밀어요. 그러면 두 경우 중에 어떠한 경우에 이 상자가 더 쉽게 밀릴까요? 눈바닥일까요? 흙바닥일까요? 그렇죠. 눈바닥에서 훨씬 더 이 상자가 쉽게 밀리겠죠. 쉽게 밀린다는 것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쉽게 밀린다는 것은 나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그렇죠. 작다는 뜻이에요. 즉 마찰력이 굉장히 작아서 이 물체가 힘을 준 방향으로 쉽게 잘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흙바닥을 생각해 볼게요. 지금 열심히 이 물체를 밀었어요. 힘을 줬어요. 그런데 이 물체가 흙바닥에서는 밀기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는 것은 반대 방향으로 굉장히 큰 마찰력이 작용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정리합시다. 이 마찰력의 크기는 눈바닥보다 흙바닥이 더 컸어요. 그래서 운동을 더 많이 방해하니까 물체를 움직이기 어렵죠. 이렇게 마찰력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눈바닥, 흙바닥. 무엇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죠. 표면의 거칠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이때의 거칠기가 2배, 3배, 4배 커지면 마찰력도 2배, 3배, 4배 커져요. 이러한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비례라고 합니다. 그럼 이번엔 다른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똑같은 바닥이 있어요. 여기에는 가벼운 물체, 여기에는 아주 무거운 물체가 있어요. 무거운 물체니까 조금 더 크게 그릴게요. 그리고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밀려고 해요. 영차, 영차 밀어보겠습니다. 영차, 영차 밀어보겠어요. 그럼 둘 중에서 누가 더 쉽게 밀릴까요? 그렇죠. 가벼운 물체가 훨씬 더 쉽게 밀리겠죠. 무거운 물체는 잘 안 밀리겠죠? 좀 밀리기 좀 어렵겠죠? 그렇다는 것은 마찰력으로 정리하자면 가벼운 물체는 밀 때 훨씬 더 마찰력이 작다. 그래서 쉽게 움직인다. 근데 무거운 물체는 밀 때 마찰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리합시다. 이때 마찰력 크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가볍다, 무겁다. 무엇과 관련 있다? 그렇죠. 물체의 무게와 관련 있다는 거예요. 물체의 무게가 2배, 3배, 4배 커질수록 신기하게도 물체를 방해하는 힘인 마찰력도 2배, 3배, 4배 커져요. 이러한 둘 사이 관계를 우리는 비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마찰력 크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표면이 거칠수록 그리고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훨씬 더 커서 잘 미끄러지지 않는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접촉면의 넓이는 관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물체를 미는데 눕혀서 미나 세워서 미나 그렇죠. 마찰력 크기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마찰력은 작용한 힘보다 절대 클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여기 어떤 물체가 있어요. 근데 이 물체를 사람이 20N의 힘으로 밀었습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마찰력의 크기가 사람이 준 힘보다 커지면 어떻게 되죠? 물체가 뒤로 밀리나요?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죠. 만약에 뒤로 밀린다면 그것에 대한 마찰력이 또 작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준 힘, 즉 작용한 힘보다 마찰력은 그 크기가 같거나 항상 작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한 실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찰력 실험인데요. 이 실험은
여기 보면 이제 널빤지가 있어야 되고요. 이게 뭐죠? 그렇죠. 각도기가 필요해요. 거기에 나무도막이 하나 필요한데 이 나무도막은 한쪽에는 나무, 면이 6개인데 그 중에 하나는 그냥 나무로 두고 다른 한 면은 사포, 그리고 또 다른 한 면은 플라스틱, 이렇게 3면을 서로 다른 거칠기의 재질로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런 다음에 나무를 아래쪽으로, 또 사포를 아래쪽으로, 플라스틱 바닥을 아래쪽으로 놓고 나서 여기에는 이 위쪽에 있는 널빤지의 각도를 점점 더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럼 경사가 점점 더 커지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나무도막이 쭈르르륵 하고 미끄러져 내려올 거예요. 그때 미끄러져 내려오는 각도를 잽니다. 상황이 이해되나요? 그럼 여기에서 이 실험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보고자 하는지 그 변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나무, 사포, 플라스틱 이 3가지를 변화시켰죠. 즉, 이 3가지 무엇이 다르죠? 그렇죠. 접촉면의 거칠기가 달라요. 이 거칠기를 다르게 했을 때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이 각도, 이 기울기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찰력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표로 가봅시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실험을 해서 알아낸 측정값을 기준으로 분석을 하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나무 이용했을 때는 25도, 사포는 40도, 플라스틱은 20도의 각도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중에서 미끄러진 각도가 가장 큰 것은 사포, 미끄러지기 시작한 각도가 가장 작은 것은 플라스틱이에요. 우리는 중간치에 대한 것은 뭐 해석을 잘 안 하죠. 항상 크거나 작은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럼 사포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사포라고 하는 것은 각도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각도가 40도나 되어야지만 미끄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미끄러지지 않는다. 쉽게 미끄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끄러지기 어렵다는 거죠. 미끄러지기 어렵다는 것은 마찰력이 가장 그렇죠. 크다는 거예요. 다음에 플라스틱을 볼까요? 각도가 굉장히 작아요. 작은 각도에서도 쉽게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 플라스틱으로 된 이 나무도막이 운동하는 것을 잘 방해하지 않는다. 즉 마찰력이 작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무엇에 따라? 표면의 거칠기에 따라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기울기가 달랐는데 표면이 거칠 할수록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기울기가 컸어요. 플라스틱보다 사포가 가장 각도가 컸죠. 그렇다는 것은 사포가 다른 것들보다 그렇죠. 접촉면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마찰력 크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접촉면의 거칠기인데 접촉면의 거칠기가 거칠면 거칠수록 마찰력은 커진다라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 생활에서 이 마찰력이 어떤 경우에 이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 마찰력이 큰 게 좋은가요? 작은 게 좋은가요?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마찰력이 커야 좋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렇죠. 마찰력이 크다는 것은 나의 운동을 더 많이 방해해야 돼요. 즉, 내가 잘 운동하지 못하도록 나를 잡아줘야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잘 미끄러지지 않아야 유리한 경우예요. 그럼 그런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 신발바닥이죠. 신발바닥에 마찰력이 만약 작으면 그렇죠. 나의 운동을 방해하지 않으니까 그냥 쭉쭉 밀리는 대로 놔둬요. 그러다가 넘어지면 어떡해요? 다치죠. 그래서 겨울에 뭐 등산을 할 때에는 이 신발바닥에 마찰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등산화 밑에 이렇게 아이젠을 착용하기도 해요. 그 다음 자동차 타이어 볼까요? 고무로 되어 있어서 마찰력이 굉장히 큰데 더 마찰을 크게 하기 위해서 이 타이어 표면에 이렇게 홈을 만들었죠. 그래서 마찰이 굉장히 큽니다. 마찰력이 큽니다.
그다음 계단 끝에서 넘어지지 말라고 미끄럼 방지 패드 붙인 거 봤죠? 사포처럼 굉장히 표면이 울퉁불퉁해요. 그렇죠? 다음에 역도 선수가 역기를 들어 올리는데 역기 굉장히 무거워요. 그런데 역기를 들다가 손에서 쭈르륵 미끄러지면 다칠 수가 있겠죠.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손에 하얀색 가루를 묻힙니다. 그 하얀색 가루는 밀가루인가요? 네, 밀가루는 아니고 횟가루예요, 횟가루. 다음에 아기들 양말 보면요, 바닥에 실리콘이라고 이렇게 투명하면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것들 이렇게 붙인 게 있어요. 이러한 것들 모두 다 운동을 방해하는 힘, 마찰력을 크게 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마찰력이 작아야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마찰력이 작다는 것은 나의 운동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나의 운동을 방해하지 않고 그냥 계속 가도록 놔두는 거예요. 즉, 잘 미끄러지는 경우, 잘 미끄러져야 유리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그렇죠. 좀 재미있는 스포츠, 좀 속도가 나야 되는 경우, 그렇죠? 속도가 빨라야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아까 같이 미끄러지지 말아야 하는 경우는 안전과 관련 있어요. 안전해야 되는 경우. 그러면 요거 볼까요? 미끄럼틀. 미끄럼틀 타는 이유는 재밌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는데 마찰이 너무 커서 내려갈 때마다 걸리면 재미없죠. 미끄럼 타면 그냥 쭉 밑으로 잘 미끄러져야 돼요. 그러니까 마찰력이 작을수록 유리하죠.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더 잘 미끄러지라고 그 워터파크에서 이제 물을 뿌리기도 하잖아요. 마찰력을 작게 하는 거죠. 다음에 여기는 이제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가 잘 회전을 해야 전기도 덜 쓰면서 뭔가 좀 원하는 그런 제품을 잘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이제 기계 속에 이 공처럼 생긴 볼 베어링을 집어넣어요. 그럼 기계가 훨씬 더 빨리 돌아갈 수 있어요. 마찰을 작게 하는 거고요. 창문이나 미닫이 문에 롤러가 있는데 이것도 쉽게 문이 열리거나 닫히게 마찰력을 작게 하는 경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겨울 스포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스키가 나와 있네요. 스키, 스노우보드, 스케이트, 봅슬레이, 컬링 등등등 겨울 스포츠들은 대부분 속도가 빠를수록 유리한 거예요. 그렇죠? 예, 속도가 빠를수록 더 재미있어요. 이렇다는 것은 마찰력이 작아야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마찰력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둥둥둥 뜨게 하는 힘, 부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